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건강 컨퍼런스의 진행을 맡게 된 녹색병원 원장 임상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2022년 한 해도 다 저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저희 중랑구의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 건강과 관련된 활동들을 했던 것들을 총정리하고 공유하고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은 여러 가지 아픔도 있었고 또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고 뭐 이태원의 참사 같은 아픔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고독사 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고 또 안타깝게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돌봄, 마을, 협치 이런 활동들을 하시던 분들의 예산도 많이 삭감돼서 좀 우울한 겨울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중랑구의 저력답게 시민사회와 우리 또 복지기관과 또 병원, 우리 중랑구 의사회 그리고 많은 재가요양 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서로 나누고 공유하고 2023년에 대한 새로운 계획들을 발표하는 자리가 될 테니까 우리 유튜브나 또 우리 같이 오신 분들 잘 청중해 주시고 질문 많이 해 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다 질문 소화해 낼 거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할 텐데 시작에 앞서서 먼저 우리 중랑구청 유경기 구청장님의 영상 인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청장 유경기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중랑 건강 공동체로 모여 고민과 실천을 나누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의료, 복지, 마을 공동체 등 각 분야에서 활동하시느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중랑 건강 공동체로 건강한 돌봄을 모색하시는 모습에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중랑구가 참 살기 좋은 도시라는 말을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중랑 건강 공동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랑구는 중랑천과 용마산, 봉화산 등 푸른 자연 환경이 참 가깝고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인정이 따뜻하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중랑구가 그 어느 곳보다 공동체의 관계망을 잘 형성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수한 실천 사례를 쌓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우리 중랑구는 7만 4천여의 어르신과 2만여의 장애인 등 보살펴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분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병원과 보건소, 복지관뿐만 아니라 마을이 함께 힘을 모아주고 계십니다. 그걸 위하여 현신적으로 앞장서 주시는 분들이 2020년부터 중랑 건강 공동체를 발족하여 활동해주고 계십니다. 의료, 마을, 복지가 추구하는 목표가 사실은 하나이기 때문이죠. 모든 분들이 참으로 애쓰셨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중랑형 돌봄 사업을 위하여 앞장서서 일해주시는 존경하는 임상혁 녹색병원의 원장님, 김수남 마을넷의 대표님, 김영미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님, 중랑 건강공동체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해주고 계시는 중랑구 의사회 오동호 원장님께 각별하고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장기 요양기관의 원장님, 센터장님까지 모두 함께 해주시네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의 활동을 서로 격려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중랑구도 여러분 의견에 귀를 기울이면서 중랑 구민의 건강과 어르신 돌봄을 잘 연계하고 제도와 사업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온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이 벌써 이렇게 저물어 가는데 올 한 해 정말 애쓰셨고요. 추워진 날씨에 늘 건강하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2023년에도 중랑구 유경기 부총장님이 좀 더 많은 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를 한번 쳐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또 축사가 있는데요. 우리 보건소 중랑구 보건소 소장님이신 김무용 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디 이제 뭐 외부에 이제 다른 보건소 소장님을 만나거나 이러면은 항상 중랑구는 그 중랑 건강 공동체라는 게 있다는 거를 상당히 부러워하시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 잘 될 것 같다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좀 한 해가 마무리되고 코로나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완연한 일상이 시작될 것 같은 이런 시기에 건강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 거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제가 그 서울의료원에 있을 때 1년 호주 이제 연수 갈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는 뭐 비교적 그 노인 케어가 잘 돼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한테 누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50년에 걸쳐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진화해 온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분명한 변화가 있고 앞으로 중랑구 각 분야에서 자기 맡은 바 일들을 다 열심히 해가면서 서로 연계한다면 우리 중랑구가 이 우리나라의 이 노인 케어, 커뮤니티 케어를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네. 다시 한번 컨퍼런스 축하드리고 네, 저도 열심히 듣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무용 소장님이 아마 올해까지만 저희 중랑구 보건소장님을 맡게 되시고 내년에는 북부병원에서 또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들이 보건소장님으로 계실 때 너무나 그 감사하게도 많이 도와주시고 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에 대한 감사와 또 2023년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는 의미로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튜브 카메라가 김무용 소장님이 인사하는 걸 못 잡았네요. 예. 자, 이제 본격적으로 건강 컨퍼런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시간이 7분이라고 하니까 꼭 지켜주시고요. 첫 번째는 우리 중화이동 건강 사랑방 구슬 생애사 작업입니다. 이 구슬 생애사 작업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너무나 감동적이고 정말 한 사람의 일대가 역사가 이렇게 책으로 나오는 걸 보고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책이 출판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책 구매하셔서 해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바꿔도 되나요? 예, 우리 김창숙 초록상상 공동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초록상상 공동대표 김창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록상상은 지역에서 건강하고 생태적이고 성평등한 그런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활동을 미션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록상상 단체가 생긴 이후에 다양한 건강 의제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중랑 건강 공동체가 생긴 이후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주로 건강 돌봄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건강 소모임 운영하는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여하는 주민분들이 자기 건강을 돌보고 좀 나아가서는 이웃을 함께 돌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2개의 사업을 했는데요. 그거는 중화 이동을 중심으로 했고 중랑 구와는 구슬 생애사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는 서로 이음 시범 사업인 중랑 건강 사랑방을 운영을 했거든요. 저희가 중화 이동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이제 보면은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이 24,538명이 되는데 65세 이상 되시는 분이
20%가 넘습니다. 그런 5,134명이고요. 75세 이상 되시는 그런 어르신도 1,656명이나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독거노인도 보면은 1,575명이고요.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자 노인도 640명, 저소득 노인도 43명. 그리고 혼자 사시는 그런 독거노인 인구가 중당구에서 면목본동, 망우본동, 중화이동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복지관도 없고요. 그리고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그런 활동이나 모임이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화이동을 대상으로 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제 중당구와 함께한 이제 그 건강돌봄 활동과 가정을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생애구술사 교육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 8강으로 받았는데 이때 저희가 3월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구술생에 관련된 뭐 정의서부터 인터뷰를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떤 준비를 할지, 그리고 글쓰기는 어떻게 하고 자료는 어떻게 찾을지 등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참여해 주신 분이 이제 34명이나 됩니다. 근데 저희가 중화이동을 대상으로 구술생애사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16명만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구술생애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작업인데 강의를 들으면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서 이걸 하지? 너무나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러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도 저희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독려해서 16명을 모았고요. 중화이동의 어르신을 이제 8명을 저희가 섭외가 됐는데요. 이거는 중화이동 동주민센터에서 저희가 추천을 해주셔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16명이 2명씩 해서 한 팀씩 만들어가지고요. 8명의 어르신을 일일이 집집으로 다 찾아가서 저희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요.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도 저희가 준비 과정이 이제 많고 저희도 처음 해보는 거여서 기획팀도 꾸리고 그리고 저희가 온라인으로든 오프라인으로든 회의도 여러 번 거쳤어요. 그래서 7월부터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뭐 팀에 따라서 좀 다른데 뭐 3회 또는 4회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다 했지만 이 정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심화 교육을 한 5강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들을 정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키워드는 어떻게 뽑아내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받았고요. 그래서 드디어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이 가정을 책까지 내면서 참여하셨던 분들이 하셨던 이야기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다. 이거 이렇게 힘든 가정인 줄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다. 몰랐으니까 겁없이 덤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막상 또 책으로 나오니까 그동안에 그 힘들었던 그런 가정들이 좀 눈 녹듯이 좀 사라지고 이거 되게 의미가 있다. 라는 그런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내일 출판 기념회도 하거든요. 이 저자분들하고 그런 참여하신 어르신분들 모시고 저희가 내일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도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진행했던 중남건강사랑방은 9월부터 사업을 진행했고요. 9월, 10월, 11월 세 달 이것도 빡시게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5개 단체가 서로 9월 달에 이제 협약을 해서 중화 마중마을 활력소에서 이제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중남 건강사랑방 CI도 만들고요. 현판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화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실 그런 건강돌봄 활동가를 이제 모집을 했고요. 양성가정을 4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마을 통합돌봄을 거쳐서 이제 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또 건강 리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건강 소모임을 진행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주로 모두 다 중남구에 계시는 분들이 강의를 하셨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또 중화이동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소모임을 8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건강 리더분, 그 전에 건강돌봄 활동가 양성되신 분들이 이거를 주로 진행을 하고 또 양성 과정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참관을 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체조를 비롯해서 뭐 고추장 만들기, 화장품 만들기를 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의사이신 우리 오동호 원장님하고 이상범 또 원장님께서 또 저희가 이제 통증이나 또는 어르신 만성 질환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제 상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르신들 생강청 만드는 그런 사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오동호 원장님하고 이제 또 함께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가 이걸 다 마무리를 하면서 또 어르신들하고 어떠셨냐 이런 소감을 나누는 걸 했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고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게 뭐냐면 이 모임 어떻게든 좀 지속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뭐 간식도 안 줘도 되고 아무것도 활동을 안 해도 된다. 그냥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소모임을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그냥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그 책 출판된 거 있잖아요. 중화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 책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사주시면 그 판매 금액 전액을 저희가 건강 그 소모임을 운영하는 데 쓰려고 합니다. 많이 사주시고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어르신 돌봄 자원 조사도 했거든요. 저희가 중화이동에 가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보니까 어르신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리고 이 어르신 돌봄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그런 뭐 경로당 또는 공유 공간이나 뭐 민간단체에서 하는 활동, 간변단체 활동 이런 것까지 다 저희가 조사하고 찾아가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옆에 이 사진은 저희가 이제 또 이 자료 이제 자원조사를 했던 활동가들이 이제 기획회의를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이것 또한 자료를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요. 저희가 손수건 지도도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그 어르신 돌봄과 관련된 복지제도도 정리해서 자료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과 공유회도 지난 12월 9일 날 이런 것들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중화이동에서 그런 이제 구슬생애사 작업을 하고 건강사랑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꼈는데요. 어르신들이 너무 외로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렇게 갈 곳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함께 돌봐야 하는지 그리고 그런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건강공동체에서 중랑 건강공동체에서 이런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창수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중랑구 참 좋은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경규 구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공동체적인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소록상상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요. 이 질적 연구 같은 게 있거든요. 비슷한 건데 구술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훈련되지 않고 그랬던 분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책까지 냈는데요. 아주 감사합니다.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요 중랑구 구술생애사 책 사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녹색병원도 10권 구매해서 환자들한테 이렇게 비치해 놓고 환자들이 읽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보시는 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반드시 책을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찾아가는 건강지원사업 방문 건강 서비스 성과 보고를 우리 녹색병원의 양주희 사회복지사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녹색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양주희입니다. 마스크 벗으세요. 마스크를 벗으면 쑥스러운데. 네, 하겠습니다. 저희 그 지역사회 혁신계획 의제 사업으로 진행된 건강한 중랑 만들기 사업 중에서 녹색병원은 찾아가는 건강지원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녹색병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만드는 삶의 질을 높이는 공익병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 많이 앞장서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희 녹색병원이 진행했던 활동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랑구 의료 취약인구 현황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중랑구에 거주하시는 인구 40만 명 중에 좀 돌봄이 필요하실 수 있겠다, 건강이 취약하겠다라고 판단되는 인구들 65세 이상 인구는 약 7만여 명 정도 되시고요. 장애 인구는 약 2만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장기 요양 등급자분들은 이제 5등급도 있으시고 한데 그중에 1, 2등급 같은 좀 거동 불편하신 분들은 1,150여 명 정도 됩니다. 다음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가 어떤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는지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중랑구의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료 영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중에서 저희는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의 가정에 방문해서 환자들의 건강을 관리한다는 첫 번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의료적 필요와 지역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지역 안에 있는 1차 의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그리고 돌봄 제공기관, 공공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업해서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기반을 마련한다는 세 번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진행 흐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하였기 때문에 3월부터 사업을 홍보하고 초기 평가를 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홍보물이고요. 이런 홍보물을 공공기관이나 복지관, 재가장기 요양기관,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였고요. 홍보를 통해서 신청해 주신 분들께 사회복지사이자 케어 코디네이터로 역할을 했던 제가 유선 연락을 해서 초기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초기 평가의 항목은 기본 정보, 돌봄 제공자 등의 어떤 사회적 상황들, 과거 병력, 그리고 현재 복용하시는 약, 신체와 정신 기능, 그리고 관절 구축 상태 등을 좀 확인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유선으로 할 때 확인이 잘 되는 분들도 있고 잘 되지 않는 분들도 계셔서 우선은 간단한 평가로 그 다음 방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진료인데요. 저희가 방문 진료 요청하시는 경우에 보통은 김봉구 외과 전문의 명예원장님께서 방문을 하셨고요. 방문 재활 치료에 필요를 가지고 계시거나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내 재활의학과 과장님들 협조를 통해서 재활의학과 과장님께서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방문 진료를 통해서 진찰과 검사, 처방, 질환 관리, 교육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요. 필요한 경우에 타 지역에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원내에 의뢰하여서 입원이나 외래가 필요한 환자들 또 협진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동행해서 사회복지 상담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 재활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 병원 재활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가 방문하여서 이제 신체 교정 운동이나 재활 훈련, 보호자 대상 교육과 상담들도 진행을 하였고요. 작업치료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훈련, 연화 훈련 이런 것들을 하고 지역 안에서 가정 안에서 환자들을 적응하고 또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방법들을 교육하고 보호자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간호도 진행하였는데요. 수액을 주사한다던가 콧줄이나 소변줄을 교환하는 것들, 욕창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 가정 전문 간호사가 방문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였고요. 또 방문 진료를 통한 진찰 후에 의뢰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가정간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분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한 측면에서 유의하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사회복지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개인력과 사회 경제적 상황을 확인해서 의료적인 욕구 이외에도 지역사회의 돌봄이나 자원 연계 등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런 역할들도 하였습니다. 중간중간 이제 저희가 한 달에 2번 가량 방문 의사와 재활센터의 실장 그리고 사회복지팀장, 케어 코디네이터인 담당 사회복지사가 함께 사례 회의와 서비스 점검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과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방문 건강 서비스를 진행했는지를 보시면은
총 11월 말까지 90명이 의뢰되었고요. 그중에 79명에게 104회 방문하였습니다. 이제 의뢰가 되었는데 부적절한 대상도 조금 계셨고, 의뢰를 하고 방문하겠다 하였을 때 방문을 거절하신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은 이제 되게 방문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방문 진료와 또 타지격 의뢰를 통해서 방문 재활 치료는 21명에게 125회 진행하였고요. 가정 간호는 20명에게 91회 진행하였습니다. 잘못 눌렀네요. 네, 신청자 유형을 조금 설명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는 비슷한 수준이었고요. 성별로 따지면 여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의뢰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시면 1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하신데, 그 중에서 80대가 이런 이제 방문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요와 욕구가 가장 높으신 편이었고, 60대와 70대가 또 두 번째로 많이 신청하셨습니다. 거주지는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구 유형 보시면은 수급자분들 좀 많이 계셨고요. 수급이시면서 독거이신 경우, 또 노부부이고 수급자이신 경우, 뭐 이런 경우들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에 처하신 다양한 세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한 반 정도 되셨는데, 그 중에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요양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고루 계셨어요. 그래서 1, 2등급만 이제 돌봄을 필요하시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를 실제로 방문 나가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 경로 보시면은 장기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의뢰해 주셨고, 두 번째로 보건소, 주민센터 순으로 많은 의뢰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광장애인복지관에서 좌측 편마비의 거동 불편 상황에서 우측 족부가 궤양이 심해져서 거동이 불편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뢰하였던 지역 주민이신데요. 저희가 방문 진료와 방문 재활을 진행했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셨고 장애도 심하셨고 전혀 지지 체계가 없으신 분이셨는데요. 건강관리와 질병 치료에 대한 주도성이 낮으신 편이었고, 또 치료 시기를 놓치셨기 때문에 족부궤양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정형외과에 빨리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 의뢰해서 수술 치료를 진행하고 긴급 의료비도 연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퇴원하신 후에 보건소의 지역사회 재활 사업 사례로 연계해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환자분 최근에 저희가 종결하기 전에 방문을 하였을 때 굉장히 이제 적절한 시기, 좀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지만은 그래도 필요한 시기에 저희가 방문하고 그 외에 자원들이 연결되어서 환자분의 거주 환경이나 어떤 이제 전반적인 외모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참 이게 좋았다라고 판단하는데, 제가 이게 처음에 방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례여서 사진을 안 찍었었어요. 좀 아쉬운데 다음 사례는 제가 한 사례만 더 소개해드리고 그 후에 다른 사례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근무 중에 뇌출혈로 쓰러져서 1년간 재활병원에서 입원 치료 받으셨던 환자분이십니다. 퇴원한 지 한 달 안 되어서 중랑구 보건소에서 저희 쪽으로 방문 진료와 재활 치료를 의뢰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하고 작업 치료를 진행하였는데요. 식사와 인지, 이동 등에 대해서 치료와 보호자 교육 진행하였고요. 또 보건소와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검사와 그리고 서류 발급 등을 도와서 이 환자분 좀 생활하시는 거 돕고, 또 방문 재활을 함으로써 환자의 전반적인 컨디션 호전을 도왔고, 환자를 간병하시는 보호자인 어머니가 장애를 수용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떤 이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례가 많거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누워 계셨다가 일어나셨던 사례이기도 하고, 네, 또 이제 돌봄에 어떤 이제 이런 재활이 필요한데 적절하게 가정 안에서 적용이 어려운 부분에서 힘들어할 때 전문 치료사가 방문해서 의지가 있는 그 그러니까 돌봄 제공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서 저희가 한시적인 어떤 치료 제공이 종결이 되더라도 가정 안에서 이어가실 수 있도록 보호자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과정들도 했던 사례가 이 사례이고요. 네. 그래서
다른 사례는 우리 많이 다 못하니까 아깝네요. 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에 조금 의의를 조금 말씀드리면은요, 의료와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건강 취약 환자 현황을 저희가 방문함으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를 인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상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계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전담 인력이 있는 상태에서 한 건 아니고 저희 병원의 인력을 이렇게 조금씩 이 사업에 이렇게 지원해서 한 형태였기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동일선상에서 다학제적인 팀 접근을 하고 싶지만 좀 한계도 있었던 부분이 있고요.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따가 이윤주 의원님께서 조례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저는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시스템, 전담 부서가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계속 이제 방문의료, 방문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제 지역 안에서의 자원들이 활발해지고 또 욕구도 많은 것들을 잘 연결하고 조율하고 중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어떤 이제 플랫폼이 필요한데 그걸 행정에서 해주면은 가장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각 활동 영역에서도 의료복지 돌봄의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이 사례를 더 잘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통합 사례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차년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지역의 서울 신내의원이 1차 의료기관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대상과 내용을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거동 불편하신 분들 중 수급자 그리고 차상위 계층 중에서 장기 요양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는 어떤 이제 주치의 개념을 적용해서 정기적인 건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방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문 케어 코디네이팅 활동을 통해서 사례 관리 영역을 조금 더 보완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겠고요. 방문 재활 치료 영역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점점 시작하고 있는데요. 서울 신내의원의 방문 진료 대상 중에서 방문 재활 치료가 필요한 대상들은 저희 사업으로 의뢰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 재활 치료를 하고요. 또 기존에 저희 방문 건강 대상 중에서 장기 요양 등급 대상인 경우에는 저희가 종결하면서 재택의료 시범 사업이나 왕진 사업으로 연결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양주희 선생님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건강지원사업 방문건강 서비스에 대한 활동들을 보고해 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옛날에 아팠을 때 의사 선생님 항상 오셨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의료는 또 찾아가는 것도 또 하나의 의료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주 고무적인 것은 아까 신내위원처럼 재택의료 그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고 또 우리 중랑구 의사회 소속의 8개 의료기관이 방문 그 진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군다나 콜센터까지 만들어서 아주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고요. 또 우리 서울의료원과 북부병원에서도 통합돌봄 네트워킹, 그러니까 건강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진행할 예정이어서 아마 올해에는 우리 이 건강이 어려운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이 이런 의료적인 서비스에 대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제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발표가 있겠는데요. 우리 박유정 마을협치과 주무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을협직가 박유정입니다. 민간 협력으로 건강한 중랑 만들기 사업 중 동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해 6개 동이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면목본동은 안부인사로 전하는 맞춤형 선물꾸러미 지원 사업, 면목이동은 테마별 맞춤 생필품 꾸러미 전달 사업, 중화일동은 이웃 주민이 전하는 영양 가득, 사랑 가득 밑반찬 지원 사업, 무기동은 사랑 가득, 행복 가득 먹골 나눔 밥상, 망우본동은 망우 건강 돌보미, 신내이동은 신이 나는 마음 텃밭 가꾸기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각 동별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본동은 취약계층 및 1인 고시원 거주 32명을 대상으로 정기적 안부 확인 및 맞춤형 선물 꾸러미 전달 사업을 우리 동네 돌봄단, 행복나누리 협의체,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 면목본동 고시원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면목이동은 사회적 고립가구 20세대에 여름맞이 식료품 꾸러미 전달, 추석맞이 한가위 세트 전달, 가을나기 세트 전달을 3회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중화일동은 홀몸 어르신 및 주거취약가구 170세대를 대상으로 밑반찬 나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무기동은 지역 내 결식우려 저소득 가구 50명에게 무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와 서울시립대 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매주 밑반찬 제공 및 안부 확인을 하였습니다. 망우본동은 홀몸 어르신, 의료 취약계층 어르신 30명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걷기 소모임, 찻동 방문간호 마을 건강 상담 등을 진행하였고 어르신들에게 담배 급료, 빵 등으로 구성된 건강 꾸러미를 지급하였습니다. 신내이동은 신이 나는 마음 텃밭 가꾸기와 사랑의 김장 나눔 사업을 진행하여 텃밭 가꾸기 사업에 홀몸 어르신 3명을 참여시켜 정서적 지원을 하고 사회적 고립가구 85명에게는 김장김치를 전달하였습니다. 동별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은 대상자들과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여 고독사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하여 촘촘한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중랑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정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고립 가구가 뭐라 그러나 정의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어떻게 되나요? 우선 고독사 우려가 있는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회 주변 이웃과 좀 단절된 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독사 위험이 있는 가구. 아,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주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찾아내는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네네 맞습니다. 아, 예, 네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뭐 모녀 뭐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분들은 뭐죠? 집이 있다는 이유로 그 이런 사회 보장적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용기를 내서 정말 용기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를 내서 주민센터에 가서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고립 가구들이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같이 이렇게 연대라고 할까요? 같이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 건강한 중년을 만들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을협직과에서 이런 활동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대신 전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정말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너무나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소위 모임을 꾸렸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정현 과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면목종합사회복지관 김정현입니다. 올 한 해 건강리더 선생님들과 함께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진행했는데요. 지역 내에서 진행한 어르신 소모임과 그리고 자조모임, 이런 진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올해 진행했던 건강 소모임과 이후 진행했던 자조모임, 그리고 어르신들의 활동 만족도와 향후 과제 및 재원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는 전년도에 비해서 활동 영역을 확대해서 총 7개 동에서 건강 소모임을 진행했습니다. 그중에 면목 38동과 4동은 2개 동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였고 총 6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모임당 최대 10명 어르신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실인원 64명은 등록한 후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셨던 어르신들을 카운트한 것입니다. 건강 소모임은 건강 리더 교육을 받으셨던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주 담당과 보조 담당으로 2분의 선생님이 진행을 해주셨고 프로그램 계획과 그리고 재료 준비까지 해주신 덕분에 좀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체조는 매 회기 인사 후에 진행을 하였고요. 양말목 공예, 아파 액자 만들기, 다육이 심기 등 어르신들이 소근육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진을 보면서 좀 공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 참여하시면서 피드백 주셨던 부분도 좀 간간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진은 건강체조 사진인데요. 이런 활동이 마치 유치원생이 된 것 같고 처음 해봐서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제일 잘한 것 같아 라고 뽐내신 어르신들도 계셨고요. 특히 다육이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는 텃밭 가꾸기 활동 경험이 있으셨던 어르신이 경험담을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비누와 수분크림 만들기도 함께 진행을 했고요. 특히 손 마사지를 할 때는 혈자리가 발에도 있다면서 예전에 다른 곳에서 들었던 교육도 같이 어르신께서 공유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여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밥하고 반찬하는 게 일상 중에 가장 싫은 일상 중에 하나인데 반찬 만들기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배웠다면서 좋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평생 배워야 된다고 피드백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자조 모임입니다. 7개 모임 모두 소모임 이후에 자조 모임을 진행을 하였고요. 어르신들이 8회기 모임을 진행을 했다고 해서 담당자 없이 자조 모임을 진행하는 건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진행한 모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르신들과는 모임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반영하였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모임 시작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진행했던 회기에도 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셨던 건강체조를 비롯해서 건강차 만들기, 도어벨 만들기,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연계해서 진행했던 국학기공과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자조 모임은 최소 2회기에서 최대 20회기까지 진행을 하였고 총 82회기 진행하였습니다. 네, 역시 사진을 보면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조 모임을 진행하기 전에 어르신들과 모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진인데요. 건강차도 만들고 그림의 색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많은 의견을 주셔서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이전에 경험했던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셨는데요. 이건 좋았다, 이건 이렇다더라, 이런 생동감 있는 경험담을 들려주셔서 서로 이야기가 좀 쉬웠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건강 리더를 통해서 배웠던 체조를 김 어르신께서 나와서 운동을 좀 이끌어 주셨어요.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순서가 좀 바뀌기도 하다 보니까 다른 어르신들이 좀 잔소리를 좀 하시기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었지만 좀 더 배워오겠다고 다짐하시는 어르신의 모습이 좀 인상에 남았습니다. 만들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다르게 만들어도 오히려 예뻐라고 서로 칭찬도 하셨고요. 또 팝업북 만들기를 하면서 상상 속의 행복을 찾아 표현도 해보시고 조금 서툴기도 했지만 내가 만든 게 가장 잘했어 라고 자랑스러워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외부 나들이를 하면서 오랜만에 코로나에서 벗어났다며 아주 좋아하셨고 또
녹색병원에 근무하고 계신 우리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강의를 해주셨었는데 평소 궁금했던 건강에 대해서 아주 많은 질문도 해주셨습니다. 또 지금까지 배운 활동을 마을 축제를 통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건강 돌봄 모임 만족도입니다. 5점 척도이고요. 표기가 좀 누락된 것도 있어서 오차가 있음을 사전에 안내해 드립니다. 소모임 참여도는 4.1점인데 그 어르신들께서 수기로 쓴 내용을 보면은 조금 더 열심히 참여할 걸이라는 좀 아쉬움이 좀 묻어나는 점수 표기였던 걸로 같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또 운동해보고 싶은 마음이 한 4.3점, 그리고 회기나 시간에 대한 만족도 4.2점, 장소는 4.4점으로 나왔습니다. 장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이유는 굳이 복지관을 가지 않아도 집 가까운 곳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자가건강관리 향상 정도입니다. 사전 사후 검사를 진행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점수가 조금씩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루 중에 움직이는 시간이 좀 많아졌다는 문항이 0.5점 좀 높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아무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프로그램 참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를 계기로 해서 좀 활동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셨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직접 수기로 작성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가장 좋았던 점으로는 만들기, 나들이, 운동 이런 진행했던 프로그램을 좀 작성해 주시기도 하셨지만 친구를 만나서 좋았다, 모임을 계기로 뭔가 좀 시작할 수 있었다, 또 외롭지 않아서 좋았다 이런 의견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이런 내용을 보면은 우리 건강 모임의 방향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면 좋겠다, 자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특히 앞으로도 계속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이 모임이 어르신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고 또 어르신들 간의 소통에 큰 기쁨이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 건강 돌봄 소모임의 어떤 향후 과제와 제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도 사실 많은 고민이 있었는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모임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런 어르신 소모임을 좀 확대할 필요는 있겠다. 다만 기존 모임을 좀 추가해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신규 모임을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지역을 확대하고 타기관을 연계하는 것도 좀 고려해보면 좋겠지만 문제는 예산과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의 한계가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현재로서는 올해 했던 모임을 내년에도 좀 유지할 계획이 있고요. 단지 신규 모임을 다시 구성을 한다면 이제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방향으로 꾸리면 좋을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소모임 지원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입니다. 올해도 건강 리더 그리고 약사 의사 특강이 연계되어서 어르신들께 좀 더 풍성한 모임거리를 전달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에도 꾸준히 좀 지속되면 좋겠습니다. 또 추가 자원이 있다면 민관 협력을 통해서 새롭게 연계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르신 역량 강화 및 주체성 향상을 위한 어르신 리더 발굴입니다. 이번 모임에서 배우고 학습한 것을 동료 어르신이나 주민분들과 함께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리더 어르신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네, 이상 지역사회 어르신 건강 소모임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저희 어머니가 강북구에 사시는데요. 면목동으로 이사 오고 싶네요. 정말로 어머니 굉장히 만족해 하실 건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참고로 저도 멸치를 좀 볶는데요. 제 멸치 볶는 방법이랑 좀 달라서 저도 한번 가르쳐드릴 제 기법을 좀 알려드려도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5번째 순서인데요. 우리 이 중랑구에 건강 웰리스라는 사업이 진행되었어요. 그 사업의 결과를 우리 한세대학교의 최영심 교수님께서 리더의 징검다리 역할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호학과 교수님이시네요. 저도 이따가 저 좀 뵙고 가세요. 예, 부탁드릴 것도 있어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랑 방문 건강 웰리스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한세대학교 최영심입니다. 네,
저희가 중랑구에서 3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시간이 짧은 관계로 리더의 징검다리 역할에, 내용은 많지만 리더의 징검다리 역할에 초점을 두어서 설명하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보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는 서울특별시와 질병관리청의 지원을 받아서 중랑구 보건소와 주민센터 그리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함께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김홍수 교수님께서 책임이십니다. 본격적으로 저희 사업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사업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 중랑 어르신 건강 웰리스 사업입니다. 웰리스는 웰과 해피니스를 합친 말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에서 중랑구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돕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목차입니다. 연구 사업 추진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연구 수행 범위 목표이고요. 저희 사업 대상자는 사업군, 비교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사업군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좀 건강 여러 가지 지표들이 조금 낮은 그런 지역이었고요. 면목사동 노인 약 700명을 대상으로 했고 비교군은 신내 일동 노인 약 500명을 목표로 했는데 이 두 군의 건강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저희 사업의 목표였습니다. 사업군과 비교군의 건강 상태를 이제 연구를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를 저희가 보려고 했는데요. 일반적 특성을 보면은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이 사업군이 더 낮았고요. 그리고 주요 결과들 웰빙이나 사회 참여도 사업군에서도 낮은 편이었고 반면에 미충족 의료 경험률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이런 경우는 사업군에서 오히려 높은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소지역 건강상태 파악 및 건강격차 원인 규명을 위한 활동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지역 자원을 모두 조사했고 자원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뒀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들의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하는 내용들을 초점 집단 토론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문제로 외로움과 신체 활동을 어르신께서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일괄적으로 뭐 운동하세요, 뭐 영양 중재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선호를 반영해서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건강 정보를 혼자서 이해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나 주민 동료들이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사업 비전, 목표, 내용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사업은 중랑 어르신 건강 웰리스 사업인데요. 이 건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보시면 첫 번째로 어르신들을 이제 허약 정도가 어떤지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그걸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약군은 기존에 있는 차동 방문 간호 서비스, 기존 자원들에게 방문 의료가 필요하면 방문 의료로, 차동 서비스가 필요하면 그쪽으로 이렇게 연계를 해드리고요. 저희 대상자는 건강군과 전 허약군을 대상으로 해서 예방과 웰리스에 초점을 두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자가 되신 분에 대해서는 요구도에 따라서 사례 관리를 통해서 어르신의 선호를 반영한 맞춤 중재 서비스를 제공했고 이것이 일반적인 이제 사업들인데 저희는 여기에 건강생활 조성 이런 것들을 통한 중원위 중재를 함께 적용을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예산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개인적인 중재뿐 아니라 이런 마을의 환경을 조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고 정책들에 반영하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중재를 구성하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중재는 제공 체계에 따라서 이게 레벨 1, 2, 3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눴고요.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보는 레벨 1 중재인데 건강 문해력 정보는 굉장히 많이 오는데 어르신들이 막 이상한 정보 받고
실천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건강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 보시는 것처럼 카드 뉴스 형태로 알아보기 쉽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투지폰, 스마트폰이 없으신 분들은 카드 뉴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우편물로 제작해서 정보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재는 저희가 사업군뿐만 아니라 비교군에게도 똑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가 맞춤형 중재인데요. 저희가 이 레벨 2 맞춤형 중재의 경우에는 첫 번째 단계가 자가건강기능평가예요. 그래서 이 평가는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근거 기반 신뢰타당한 인터라이 체크업 자가평가 문항을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문항에 답을 하다 보면은 한 90문항 정도 되는데 질문에 답하는 것이 끝나면 어르신 건강 상태가 이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또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영양 문제가 조금 필요해. 나는 신체 활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어. 이런 것이 저희가 건강진단 받듯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간호사, 의사, 영양사 같이 중재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만약에 영양 문제가 있다 그래도 어르신들이 나는 영양 그런 거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선호를 반영해서 중재 계획을 세워서 서비스를 진행했고요. 이게 스스로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중랑구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제 글자를 못 읽으시는 분도 있었기 때문에 리더분들이 어르신들이 평가하는 거를 옆에서 도와주면서 이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더가 한 그런 결과와 간호사 전문가가 한 결과가 일치되는 것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지역사회에서 이런 건강기능 평가를 이렇게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어떻게 건강 상태가 변화되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저희가 좀 마련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제가 리더 활동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이제 앱을 어르신들이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리더 한 분의 어르신 한 10명 이렇게 배정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어르신이 내가 어떤 건강 활동을 하겠다 이렇게 그날 실천할 활동이 있으면 앱에 이렇게 하늘색으로 건강 활동이 나옵니다. 그러면 리더가 자기가 담당한 어르신이 어떤 건강 활동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더도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가 나와요. 이 앱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해서 어르신이 안 하시고 있으면 전화를 드려서 왜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건강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독려할 수 있는 도구로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어르신들도 여기서 내가 건강 활동을 하고 나면은 딱 여기 누르면 내가 건강 활동했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또 저희 중재 인력들도 어르신들이 잘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까 말한 그 자가건강 평가와 이 리더 활동 이런 것, 이 동료 지지 부분은 모든 어르신들이 중재를 받으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집중 중재들은 이런 문제가 도출된 분들, 그러니까 영양 운동, 영양 사회활동 이런 것이 필요한 분들에게 저희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서 중재, 걷기 챌린지, 걷기 동아리 이런 활동들도 했고요. 걷기 챌린지는 저희가 서울시의 워크온 앱을 활용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이 잘 걸으시는지 이런 거를 저희 중재 인력들 또 이 업무를 맡은 건강 리더가 확인을 해서 저성과자, 잘 안 걸으신 분은 전화해서 독려하고 어떤 어르신들 전화도 안 받으시고 연락이 안 되는데 워크온 앱에 걸음수가 표시되면 아 살아 계시구나 저희가 이렇게 알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언의 중재로 저희가 찻동간호사 연계 스마트폰 지원 사업, 스마트폰 교육 그리고 낙상 고위험군 가정 내 안전바 설치 이런 서비스들을 진행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주신 이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여기에도 저희가 이제 여러분 연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민 건강 강좌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개최를 했고 어르신들 30명 정도 매번 오셔서 열심히 강좌 들으셨고요. 동행반은 저희가 인력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중재를 드릴 수 없어서 12주씩 이렇게 700명을 이렇게 군을 나눠서 6기로 나눠서 드렸는데 자기 기수가 12주가 끝나도 계속해서 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행반을 운영했고 건강 리더 양성 이런 중재들을 했고요. 만족도 조사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만족도를 나타내셨는데 가장 만족스러웠던 것은 간호사가 방문해서 건강에 대해서 지도해 주었던 것 그리고 신체활동 중재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이제 성과 발표회니만큼 저희들이 어떻게 이제 전후가 변화됐는지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중재 전후 효과 평가 결과 저희
상위 지표가 양호한 주관적 건강력,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분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와 건강 관련 삶의 질, 그리고 허약 수준을 봤는데 주관적 건강 수준은 중재 이후에 개선된 것을 보였고 건강 관련 삶의 질도 개선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허약 수준은 높을수록 나쁜 건데요. 이 중재군에서는 감소한 걸로, 그러니까 허약 수준이 더 좋아진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를 활용한 하위 지표들인데 보면은 걷기 실천율, 혈당 인지율, 스트레스 인지율이 개선됐고요. 그리고 대조 지역의 경우에는 이게 어르신들은 가만히 두면은 기능 상태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중재군의 경우에는 여러 사업을 한 결과 오히려 기능 상태가 좋아지는 걸 보였고 대저군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여서 사업의 효과를 저희가 근거를 이렇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업 후에 어르신 인터뷰 내용인데요. 국물 없이는 못 드셨는데 이제 이 사업을 통해서 국물 먹지 않고 식사하는 습관도 들였고 많이 걷게 돼서 너무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 제가 이제 리더분들 또 사업에 참여했던 중재 인력들 인터뷰한 결과인데 요약하면 리더의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사업의 그 리더의 징검다리 역할이 본 사업의 핵심적인 촉진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지역에 거주하는 건강 리더가 주민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주민의 요구를 수시로 파악하고 중재 인력에게 전달하는 다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고요. 또 중재 인력과 대상자 간의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중재 인력이 한 번 교육하고 이렇게 끝나게 되기 때문에 건강 실천 활동을 중재가 그 사업이 끝나면 이제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리더가 계속해서 노인을 방문해서 반복 교육을 함으로써 건강 실천을 생활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것들을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저희 사업은 코비드19 팬데믹 하에 질병청 지원과 서울시청 중랑구 서울대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예방형 또 주민 참여형 ICT 활용 공공 노인 방문 건강 사업 모델을 기획하고 실행했고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업이 많지만 이제 예방형 사업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방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한 모델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고요. 중랑구 면사동에서 수행한 이런 건강정보 아까 보신 그다음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생활환경 조성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서 의미 있는 건강과 웰니스 향상 효과 그리고 주민의 수용도를 실증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면사 말고 이제 이 중랑구 전체 동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하기로 했고요. 올해 4개 동 확대했고 내년에도 4개 이렇게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이 처음에 구청장님께서 여기 이제 사업을 보시고 어르신들이 한테 효과가 있다 이런 거를 인정을 하시고 정책적으로 이제 중랑구 전체에 이 모델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좀 지지를 해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어서요. 이런 정책적인 지지 이런 것이 사업을 운영하고 확대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저희가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영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혹시 사업이 이제 종결이 된 거죠? 예. 아마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업을 하셨고 아마 이제 후속의 역할은 우리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 중랑구에서 활동하고 중랑구에서 살고 있는 여기에 참여하시는 중랑건강공동체의 몫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표 감사드렸고요. 마지막 발표인데요. 중랑구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그 지원 조례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만드는데 주도하신 우리 이윤재 중랑구 구의원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 복지건설위원회 이윤재 의원입니다. 2022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함께
활동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서 이번 258회 정례의 의원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된 바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 도모하기 위해 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의 통합돌봄 실행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의 통합돌봄 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는 통합돌봄 사례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자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하고 대상자는 돌봄이 필요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통합돌봄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분야별 추진 시책 및 추진 방법, 교육, 홍보, 연구, 평가에 관한 사항, 제공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안 5조에서는 동주민센터에 안내 창구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민간 연영의 통합돌봄센터를 두어 주거 지원, 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 요양 및 여가 등 일상생활을 위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6조에서는 통합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하고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안 제8조의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는 연계에서는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시책 추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안 9조 통합돌봄 사례에서는 행정기관의 실무 담당자와 민간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하여 사례회의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합적 요구를 가진 돌봄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주거, 보건, 의료, 요양, 돌봄 등의 통합적인 지역 주도형 서비스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관계기관과 유기적 협조 체계는 물론 지원 체계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역할과 책임이 아닌 온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며 협력하여 돌봐야 할 필수적인 비전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 국민 모두가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윤재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빠른 시간에 인터넷에 서치를 해봤더니 아까 우리나라 전국에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한 240개 정도 되는데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조례 같은 것이 만들어진 데가 28개밖에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서울시의 구에도 이런 조례가 있는 구가 있나요? 구에서 이 의원님처럼 조례를 만든 곳도 있나요? 서울시에? 아니, 서울시 다른 구에 조례가 있는 많아요? 두세 군데 있죠. 하여간 굉장히 선진적인 조례고요. 제가 조례 내용 꼼꼼히 봤는데 너무나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여튼간 우리 이윤재 의원님이 있어서 중랑구의 통합돌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시간이어서요. 우선 토론 시간에 자리를 좀 정리해야 되는데요. 자리 정리하는 동안 저희들 우리 중앙건강공동체가 여태까지 했던 활동들을 아마 영상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면서 자리 정리하고 자리 정리 마치면 토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랑구에 중랑건강공동체를 비롯하여 5개의 단체가 MOU를 맺어서 중랑구에 가장 어르신이 많은 지역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 중화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통합 돌봄 또 그중에서도 어르신 돌봄에 관심 있는 분들을 찾아서 건강 돌봄 활동과 양성 과정을 거쳐서 그분들을 발굴했고요. 그 양성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중화이동 어르신 건강 소모임을 기획해서 직접 참여해서 우리도 한번 해보자 해서 기획된 모임입니다. 이웃과 함께 서로를 돌보고 건강한 일상을 함께 나누고자 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이 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로가 이웃들을 돌보면서 일상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면서 노후를 편안하게 즐겁게 보낼 수 있게 계속적으로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저희들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꾸션에 자연은 왔던 건 재밌게 해요. 고추장 만들고 여기서 맛도 보고 집에 가서 먹고 그런 것도 재밌어요. 첫째 운동도 하기 좋고 여기 오니까 뭐 아는 언니들도 있고 집에 갈 때 뭐 만드는 거 그것도 괜찮고 좋았어요 저는.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어디 가서 해주겠어요. 사람도 만나고 또 우리가 이제 나이 먹어서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안 하던 거 여기서 새로운 거 화장품 만들기라든지 이런 거 새로 한번 재현하는 거를 다시 보면 더 새로운 감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우리 중량구에서 이렇게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 너무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에 끝나지 말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또 하고 또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화이팅! 예,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분의 토론자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랑구 의사회장이신 오동호 회장님. 예. 예. 우리 중랑구 재가 장기요양협회가 있는데요. 중랑구 재가 장기요양협회 전 회장님, 지금은 고문님, 신은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에 중랑구에 굉장히 예쁘고 멋진 요양원이 있습니다. 중랑시립, 정확한 이름이 서울시립 중랑노인요양원인데요. 우리 이현주 원장님 참여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중랑 사회복지과의 생활보장팀장인 김희민희 선생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자, 토론 시간 5분이고요. 우리 오동호 원장님부터 토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사용해 주시면. 네. 그래서 저희 저 중랑 건강 공동체가 시작한 게 2016년이 맞나요? 예, 2016년 해서 벌써 6년 차가 되는데 달달이 한 번씩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많은 분들이 그리고 이 중랑구 내뿐만 아니라 중랑구 밖에 있는 분들까지 이제 관심을 가질 정도가 돼서 너무나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과연 이 건강의 주인이 누구이고 건강의 주인으로서 환자와 주민들이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보면은 이제 대부분 질병으로 아프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프면은 왜 아픈지 아픈 것을 치료를 어떻게 하면 잘할지 빨리빨리 잘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사실 병원에 오시면은 벌써 질병이 생긴 단계에서는 좀 늦은 거거든요. 질병이 생기기 전에 이거 갖다가 미리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 대부분의 일상이 그게 그렇게 잘 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바쁘고 또 형편이 안 되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는 개업이입니다. 그래서 개업이 21년 차 됐고 신경과 전문인데 이제 고혈압 당뇨라든지 아니면 고혈압 당뇨의 합병증인 뇌졸중, 치매 이런 질병들이 평소에 예방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이제 병원에 와가지고 의사가 하는 말 몇 마디를 들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계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주민들이 환자가 주인으로서 자기의 건강을 챙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된 이제 모임이 시작됐었고요. 이제 사실 진료실 안에서 질병의 문제보다 이 건강의 문제 중에 가장 지금 심각해진 게 최근에 코로나였잖아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모두의 문제 꼭 당장 노약자도 그렇지만 건강하신 분도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 초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는 사실 한 27년 정도 되면은 인구의 25%가 65세라고 그랬나요?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어르신들이 생기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바뀌면서 이 환경이 바뀌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료실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조치하기가 너무 늦는다는 거죠. 벌써 사회가 너무 바뀌어 있는데 그럼 진료실 밖에서 그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예방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의사들만의 노력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은 의사뿐만 아니라 지역 내에 계신 여러 의료인 그리고 복지 관련해서 이제 역할을 하시는 많은 복지기관 더 나아가서는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자기의 건강 문제에 대해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사실은 또 한 가지는 인구 절벽의 문제도 있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인구 절벽보다는 어르신 초고령화 사회가 더 심각하게 와 닿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지역 건강의 문제, 주민의 건강 문제는 주민들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와 문화, 습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요. 의사로서는 사실 진료실 안에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충을 다 듣고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차로 왕진 시범 사업이라는 것이 나왔을 적에 이거는 동네 의원으로서는 꼭 해야 되겠다. 나가서
꼭 봐야지만 그 환자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물론 이제 사각지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 문제는 병원에 올 수 없는 이런 환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병원에 올 수 없는 환자가 예전에는 다리가 못 움직여서 못 온다든지 아니면 지역적으로 병원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 오는 이런 상황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1인 독거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개인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다못해 심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각지대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죠. 그리고 건강에 있어서는 사실 누구나 사각지대에 빠질 수 있는 게 이게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1인 어르신이 되는데 이 부모 이제 자식들이 다 있어도 자식들이 너무 바쁘면 사각지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이 의료 환경의 변화, 건강 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 의사들 그리고 지역 사회가 다 함께 이 중랑구를 만들어내야 되고요. 오늘 말씀하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 이제 그 사업들이 단기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계속 월 1회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월 1회 모임을 꾸준하게 하면서 소모임도 계속 끌어안고 가야 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 자치회에서 건강 돌봄 분과가 지금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건강 돌봄 분과가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면서 그 지역의 건강과 돌봄 문제를 새로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토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공동체는 이 다양하게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에 걸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의사회에서도 전문가로서 많이 역할은 못하더라도 어떤 질병의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동호 회장님 감사합니다. 진료실 안에서 의사 입장에서 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일 중요한 말씀이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했고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치료약을 환자분들에게 드리는 것보다 그분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주의하자, 이런 것들을 실천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건 꼭 의사만이 할 일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아마 우리 어떻게 훈련됐던 많은 사람들, 건강 리더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랑구 재가장기요양협회의 신은섭 교무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지내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정말 그 돌봄 공백들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수고해 주신 그런 사례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장기요양 기간을 중랑구에서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다행이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중랑구에 사실 그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한 7천여 명 정도 돼요. 근데 그 기관은 한 22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제 방문요양이나 다른 그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방문요양을 이제 운영해 보면 그 방문요양 서비스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시간은 길어야 3시간이나 4시간이에요. 근데 그 3시간이나 4시간을 제하고 나면 그 남는 시간의 그 돌봄 공백이 되게 참 답답하다. 그리고 또 그 돌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그 대상자가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랑건강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제가 그 녹색병원의 방문 진료 서비스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해보면서 참 많은 부분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랑구 건강공동체가 앞으로도 이렇게 지역사회 자원이나 또 새로운 자원들을 만들고 개발해서 그렇게 돌봄 공백에 있는 분들을 잘 돌봐서 또 관심을 가지고 도움으로 인해서 그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지역사회 거주 지원
실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중랑건강공동체가 앞으로 쭉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 공단하고 이런 기관들 그리고 이런 지역사회 연계가 잘 협업하면 정말 좀 더 촘촘하고 또 예방적인 차원에서 어르신들이 그 익숙하고 또 편안한 공간 지역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 그런 목표를 더 달성하는 데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은석 고문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이 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바로 요양보호사, 제가 방문이랄까요? 방문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합니다. 뭐 어르신들의 뭐 이런 치유나 돌봄뿐만 아니라 말벗도 대해주시고요. 뭐 사회에 뭐 이런 얘기들 저런 얘기들 다 해주시면서 힘이 되고 지지가 되시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요. 또 우리 중랑건강공동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토론은 우리 서울시립 중랑노인요양원 이현주 원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켜진 건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립 중랑노인 전문요양원. 전문자가 네, 빠졌군요. 전문자가 세상에 이런 네. 괜찮습니다. 예. 원장님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주제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또 귀한 활동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또 이 자리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요. 발표하시는 그 활동들을 들으면서 중랑구민으로 나이를 들어가면 참 걱정이 없겠다. 그리고 노년이 좀 두렵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그래 은퇴 후에는 뭐 건강 리더로서 이렇게 의미 있는 노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지금 활동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전문가의 방문 건강 서비스도 받고 그 다음에 뭐 이웃들의 도움도 받고 이러면서 어쩌면 생애 마감까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중랑구에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참고로 동작구에 살고 있어요. 제가 요양시설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요양시설에 좀 현황하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일하고 계시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중랑구에서 받고 계신 분이 한 7,000분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중랑구에서 요양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한 1,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통합돌봄은 분명히 타시설화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요양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요양시설에 계신 분들이 지역에서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는지를 다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요양원의 좀 상황을 보면 저희 요양원에 지금 현재 225명이 계시거든요. 요양원에는 되게 중증 어르신이 계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 2등급의 어르신은 20% 정도밖에 안 돼요. 3등급 이하가 80% 정도 되시고요. 특히 이제 조금만 좀 도움을 드리면 생활 자립이 가능하신 4, 5등급 어르신분들도 3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그 집에서 아니면은 뭐 조금 더 우리가 준비되었다면 지역사회에서 준비한 안심주택 이런 곳에서 거주하시면서 노후를 보내시도록 더 노력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조금 더 욕심을 부린다면 저희 요양원이 이제 코로나로 엄청 고립되어 있잖아요. 지금도 코호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진다면 지역에서 그 교육받으신 구술생애사분들이나 아니면 건강 리더분들이 저희 요양원에도 좀 오셔서 어르신들을 만나주시면 어르신들이 많이 행복해지실 것 같습니다.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에는 요양시설도 있다는 것을 그 속에도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돌봄을 제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가요양 서비스나 아니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는 어르신 댁에는 돌봄 가족이 있습니다. 이 돌봄 가족도 주민이시죠. 네, 이 구민들도 굉장히 이 돌봄 가족들이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그 다음에 우울증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지역사회에서는 돌봄 가족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다음은 아까 200개가 넘는 장기 요양 기관이 그 중랑구에 있는데 그 속에는 5천 명이 넘는 장기 요양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요양 요원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으시죠.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이시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기반한 저임금, 고용불안,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감정노동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돌봄을 제공하는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관심 이런 것들도 우리가 통합돌봄을 이루어 나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의 25개 자치구에 장기요양 요원을 위한 처우 개선 조례가 다 만들어졌어요. 중랑구에도 2019년 9월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조례는 제정되었지만 그 조례에서 있는 활동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다른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강동, 은평, 노원 이런 쪽에서는 그 자치구 내에 장기요양 실태조사가 진행이 돼서 그에 맞는 활동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서대문, 은평, 광진, 성동, 송파 이런 곳 쪽에서는 자치구별로 예산 배정을 아예 합니다. 2천만 원에서 심지어 서대문은 내년에는 8천만 원 예산을 배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 배정을 해서 힐링 캠프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은 한마당을 연다든가 인권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돌봄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중랑구에서도 조금 더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잘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건강 공동체 안에서도 이 돌봄 일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돌봄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잘 실현할 수 있고 우리가 더 나이가 들어갔을 때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지역사회에 요양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돌봄을 제공하는 여러 장기요양 요원들이 애쓰고 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현주 선생님 토론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 원장님의 은퇴 후의 삶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만 길게 얘기하면 제가 일본에 1년 정도 연수를 했는데 일본에 가면 요양원이 있는데요. 요양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택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거기서 음식도 해 먹고 거기서 이렇게 월세도 내면서 거기서 살고 계시고 또 요양원도 있고 그게 같이 혼합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하기 싫으면 내려와서 먹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있고요. 또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장기 돌봄 요원이요 그렇게 장기 요양 요원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그러니까 직종 전 세계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장기 요양 요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직종을 차지하고 있고 아마 한국도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돌봄이 많아지고요, 공적인.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이런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그런데 말씀하셨던 근골격 질환, 또 감정 노동, 또 여성 노동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되어오고 있고 그걸 또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요. 중랑구에서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그런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이 됐습니다. 예, 토론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중랑사회복지과의 우리 김윤희 생활보장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랑구 사회복지과에서 생활보장팀장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쪽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면 저희 서울시는 이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하면서 각 동마다 그다음에 사회복지 공무원과 이제 간호사들이 많이 보충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겠다는 그 의지가 강해서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요. 그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주민을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공무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마을에서 엄청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항상 마을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같이 이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케어를 할 수 있을까를 노력을 하고 있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저희 중당구는 뭐 민간이 합해서 항상 열심히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저희 뭐 복지 쪽에서도 그러거든요. 같이 이제 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쪽에서 같이 일을 할 때 저희는 항상 파트너로서 같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서로 의지가 되고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는 항상 같은 동지 입장으로서 해주고 있는데 이 건강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뭔 일을 할 때 마을에서는 오지라퍼를 많이 좀 찾아내가지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 저희한테 동사무소나 구청에 와서 이런 사람이 우리 동네 이상한 사람이 생겼다 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는 오지라퍼들이 많아지면 저희가 마을이 좀 더 활성화되고 골목이 옛날처럼 다시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그렇게 노력을 한다면 지금 구술생애 작업을 하셨던 선생님들이 그 어르신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더 좋아지고 또 다른 분들도 그 일도 하고 건강 리더분들도 또 관심이 있어지면서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아까 뭐 병원에서 찾아오는 사각지대처럼 저희가 복지 사각지대 찾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런 모임들이 저희가 앞으로 좀 더 행복한 중당을 만들어 나가는데 더 모든 일을 함께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실은 이게 지역 주민들과 거버넌스를 만든다는 것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뭐 싫은 소리도 들을 때도 있고 또 귀찮게 하기도 한다 이런 느낌들 많이 받을 텐데 우리 중당구는 이 거버넌스를 잘 만드시고 그래서 같이 서로 상호 도와주는 그런 관계들이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어떤 구청장님이 되실지 몰라도 이게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는데요. 뭐 이게 또 행정이 바뀌면 또 확 바뀌는 게 정책이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요새 많이 느껴지고는 있습니다. 자, 네 분 토론 다 마쳤고요. 이제 플로어 토론 이런 거 안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5시 반이 훨씬 지나버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유튜브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추후 성실하게 스태프들이 답변해 주실 거고 뭐 한마디 더 하자 이런 얘기 전혀 없고 여기서 바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끄고 하시죠. 카메라 끄고 뭐. 네. 예. 카메라 끄고 플로어 끄고 예. 그러겠습니다. 제가 6시에 실은 술 약속이 있는데 그거 조금 늦추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2022년 참 여러모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도 하셨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힘들었는데 잘 이겨내시고 2022년 보내는 것 같고요. 2023년은 서로 위로하고 서로 연대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론회 건강 컨퍼런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